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마트를 좀 다녀왔어요. 마트를 갔더니 참 사람이 많더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부딪혀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마트를 딱 가서 금붕어죠. 이 금붕어 파는 곳을 갔더니 이 판매하시는 분이 설명을 참 잘해. 얼마나 잘하냐면 저희 집에도 이 물고기를 키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집에서 냄새가 나. 희한한 냄새가 나.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도 물고기는 살아. 그렇죠. 키워보신 분은 알아. 그런데 아마도 이 물고기를 키우는 주인이 사료를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판매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설명을 하죠? 팔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설명을 잘해서 소비자가 이해를 하면 물건을 사가죠. 예, 이해를 하면 잘 사가.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의 결과래요? 생각의 결과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저는 대형 마트를 가서 보면 질서정연하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막 흩어졌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딱 마트를 가서 보면 질서정연해. 그래서 누가 가서 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래.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죠. 뭐죠? 기구를 사용할 줄 안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정말 수많은 동물,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개체수로 놓고 보면. 그리고 단일 개체수 중에서는 제일로 많은 개체수가 인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걸렸잖아요. 이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걸리는 이유도 간단하대요. 동일 개체수가 많으면 빨리 번진대요. 근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많은 동물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체수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의 불편함을 하나 해결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이라는. 그러면 지금이 가장 많이 발달됐을까요? 아니면 낙후됐을까요? 지금이 가장 발달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는 같이 조금만 읽어볼까요?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무엇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대. 그렇구나.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 하승주 교수님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살림이 크면 클수록 걱정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적으면 걱정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주 살림을 하는 이 성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관련 없는 것에 걱정하나요? 안 하죠. 그냥 가십거리죠. 지나가는 소리로 툭툭툭툭 하고 지나가. 그런데 내가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하는 조물주를 아는가? 귀하의 조물주는 곧 귀하여 나의 조물주는 곧 나며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오늘 선타원님 나오실 때 옷 누가 입혀주셨어요?
옷을 누가 입혀줬어? 목도리는 누가 챙겨주셨어요? 아니 수사님이 좀 안 챙겨주십니까? 우리 천진교도님 잠바 누가 입혀줬어요? 잠바 누가 입혀줬어? 옷 누가 입혀줬냐고. 안 입혀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권세가 있든 부자이든 이런 관계에 상관없이 나를 꾸미는 거는 누가 꾸미던가요? 본인밖에는 못 꾸며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사람을 부리고 쓸지언정 결국 마지막 취사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모습은 누가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거 지금 옷을 꾸며놓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내 인생은 누가 만들었어요? 확실합니까? 이 답만 명확히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은 결국은 내가 내 조물주 이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내 부부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들이든 부모든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의 조물주임을 만들어주는, 지원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째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미운 생각도 나고 배기 싫은 생각도 내고 어떨 때 막 한데 그냥 주석 받고도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왜 인간의 마음이냐? 인간의 마음은요, 금방 죽고 못 산다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탁 생각이 바뀌어요. 이 한 마음이 바뀌면 왼수로도 바뀝니다. 그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결혼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죠.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명확히 알면 결국은 뭐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처 작주요 이처 개진이다. 처하는 곳에서 스스로 뭐가 되라고요?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조물주는 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거기가 바로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이걸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뭘로 보여? 왼수 덩어리로 보여.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래서 내가 괴롭다라는 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자신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참 보시겠습니다. 이게 동학 농민혁명의 주된 그림입니다. 이 동학 농민혁명이 시발점이 돼서 뭐가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제에 강력하게 자주 독립을 선언하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3.15 부정선거가 나면서 뭐가 났냐면 4.19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났죠? 5.18이 났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역사적으로는 근데 앞에 거를 보면은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 앞에 걸 다 인정하라 안 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논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논란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헌법 전문에다 집어넣을 정도면 우리나라의 국시하고 똑같아.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이 시간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야기, 베트남 다녀온 이야기를 했죠. 베트남 비행기를 탔는데요.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와, 그렇게 사람이 많을까? 왜 여행을 갈까요? 왜 여행을 갈까요? 호기심에. 또
그 나라의 문명이.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문명화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런 문명국가 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대접받을 수 있는 데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한 흔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난한 나라로 가면 이렇게 대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형제들끼리 같이 다니니까 나이들이 먹어서 걷는 게 제일로 어려워. 근데 조카가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일로 잘한 게 뭐냐면 땅바닥에 발을 못 딛게 했어요. 차로 모시고 다녔어. 그런데 하루에 보니까 일당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그러냐면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한 거야. 새벽부터 밤중까지 운전을 시켰는데 10,000원을 줬대.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10,000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팁을 줘갖고 조카한테 혼났어. 왜 혼났냐? 일당을 팁으로 주는 경우는 안 된다고. 그럼 나중에 당연하게 생각.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광주에서 부르던 노래를 그대로 갖다 불렀어요. 그런다고 들으셨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의 모순점은 참으로 많은 것 같지만 특히 동남아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딴 나라예요, 딴 나라. 로망이에요, 로망.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로망이 되기까지 만들어 놓은 이러한 몸부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학 농민혁명 때 사람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20만에서 3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만에서 30만이 죽었는데 20만에서 3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200에서 250만이었대요. 그러니까 200에서 250만인데 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가 30만을 이쪽 저쪽 간다고 그러거든요. 정확지는 않지만 그러면 인구의 10%가 죽은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놓고 바꿔보세요. 이 10%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전체를 놓고 보니까 10%지만 그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남정네들은 다 무슨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다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속에를 가서 보면 이런 일을 할 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자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종자 전쟁 농촌에서. 근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쌀도 수입해다 먹으면 훨씬 싸대요. 그러죠? 그런데 농업을 보호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산업 구조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농사 짓는 분들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이 나라 이 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환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감옥도 가는 것도 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의 핵심이 뭐라 했냐면 이제 문제가 붙었어요. 알리 100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세계에서 원자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은 고부가가치 반도체는 수입을 하지 않는데요.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력이 태양 에너지처럼 그랬는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산업 구조가 엄청나겠죠. 그러나 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지 않고 가지고 오니까 결국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지금도 가슴이 쌀해. 이게 뭔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때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죠. 지금 외국 나가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빠밤 빠밤 빠.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 마음속 깊이 뿌려박혀 있던 뭐라고 다시 시작 주인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구차한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와 노력이 결국은 오늘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희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글로벌 종자 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쪽이 이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참 그 어려운 단어인데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한 종자가 한국이 몇 프로래요? 0점? 그런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뭐를 놀랬냐면 옛날에는 파를 하면 파에 꽃이 피면 이걸 따서 다시 이렇게 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야? 종자 산업이라는 것은 꼭 기계처럼 한 번 심고 두 번째 심으면 나기는 나는데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시작. 현대판 연금술사. 와, 종자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변해가.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들이 귀중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었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많이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이 현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딱 잡았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이걸 거꾸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주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교강 구조. 그래서 오늘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일상 수행의 요법을. 일상 수행의 요법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러니까 사은사요로 사막팔조를 우리가 몸소 실천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아마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목표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개기묻기를 귀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이렇게 쭉 하고 불귀교는 유신입니까? 무물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경위편 40장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닭이 문제예요? 계란이 문제예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명훈 교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점 아시죠? 유정란은 병아리를 날 수가 있지만 무정란은 못 나. 아주 간단한 이치죠. 근데 이것이 종자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시죠.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진리를 뭐 한 거라고요? 인격화했다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로 다시 한번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신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사람으로서의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아. 우주신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쭉 그렇게 해서 참 부처님의 참몸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사항이 뭐냐, 이게 복잡하니까 제가 짧게 썼어요. 14무기라는 것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아까 말한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뭐 이런 논란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답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진 하지만 지금 더 급한 거는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진짜 종말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종말론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인생 끝나면 종말이지.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내 인생 끝나면 종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따지자 보면 끝이 없어. 또 이 우주의 공간은 나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이런 논란을 펼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읽어본다. 시작.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시작.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논란을 하자고 보면 끝이 없는데 아까 제가 철학자의 이야기를 처음에 서론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의심과 질문의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전부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표준은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의심 걸리는 게 많아요. 따질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하, 그렇구나.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